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알파벳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 중에서도 최고 재무 책임자, 그러니까 CFO죠. 아낫 에시케나지의 발표 내용에만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CFO의 이 준비된 발언이라는 게 회사가 공식적으로 시장에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숫자의 의미라던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가장 정제된 시각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CFO의 발언을 통해서 알파벳의 재무 상태와 또 향후 전략을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CFO가 이번 3분기를 아주 뛰어난 분기, 아웃스탠딩 쿼터라고 평가했던데 뭐가 그렇게 뛰어냈다고 본 걸까요? 우선 연초부터 이어져 온 그 강한 성장 모멘텀이 3분기에도 계속됐다는 점을 제일 먼저 꼽았어요. 아, 모멘텀이 계속 이어졌다. 네. 특히 뭐 검색, 유튜브 광고, 구독, 플랫폼, 기기,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구글 클라우드까지 거의 뭐 전 사업 영역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했다는 걸 강조하더라고요. 전 사업 영역 두 자릿수 성장이라 그게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매출 규모 자체도 이번에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었죠. 이거 정말 대단한 숫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통합 매출이 1,023억 달러.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수치고요. 16%나요? 네, 고정 환율 기준으로 봐도 15%나 증가했으니까요. CFO도 이 분기 매출 1,000억 달러 돌파가 알파벳 역사상 진짜 기념비적인 일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보이더라고요. 하긴 뭐 회사의 규모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정표니까요. 그렇죠.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매출이 역대급으로 나오면 당연히 비용 쪽도 좀 신경이 쓰이는데요. 비용 구조에 대해서는 CFO가 어떤 설명을 했나요? 네, 비용 얘기도 자세히 했습니다. 일단 총 매출 원가가 414억 달러로 한 13% 정도 들었고요. 13% 증가? 네, 근데 여기서 좀 나눠봐야 할 게 TAC라고 하죠. 트래픽 획득 비용. 이걸 제외한 순수 기술 인프라 비용은 증가율이 8%로 비교적 좀 안정적이었어요. 149억 달러. 아, 그 부분은 좀 안정적이었군요. 네. 근데 이제 기타 매출 원가 항목이 있는데 이게 16%나 늘어서 265억 달러가 됐습니다. 16%면 꽤 큰 폭인데요. 뭐가 늘어난 거죠? CFO 설명으로는 주로 유튜브 콘텐츠 확보 비용 증가,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감가상각비랑 그 관련 운영 비용 증가, 이게 주된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아, 데이터 센터 감가상각비. 이거 앞으로도 계속 나올 연이 같네요. 그럼 영업비용 쪽은 어땠어요? 아까 증가율이 꽤 높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총 영업비용은 297억 달러로 무려 28%나 증가했습니다. 28%나요? 와. 근데 이건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일반 관리 비용, G&A라고 부르는 항목이 확 늘었는데 이게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이시 벌금 있잖아요. 아, 그 35억 달러 벌금? 네, 그거 관련 비용이 이번 분기에 딱 반영되면서 크게 늘어난 겁니다. 아하, 그게 컸군요. 그렇죠. 이 일회성 요인을 빼면 사실 연구개발, R&D 비용 증가가 눈에 띄죠. 22% 증가했는데요. 이것도 CFO 설명을 들어보면 AI 관련 인력 보상 증가, 그리고 또 나왔습니다. 감가상각비 증가. 이게 주된 이유랍니다. 또 감가상각비군요. AI 투자 때문에 인력 비용이랑 인프라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네요. 판매 및 마케팅은 비슷했고요. 네, 판매 및 마케팅 비용은 전년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달러가 전체 숫자에 영향을 많이 미쳤네요. 그러면 혹시 CFO가 이 벌금을 제외하고 봤을 때 실제 수익성은 어땠는지 이런 부연 설명 같은 건 없었나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CFO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보고서상의 영업이익은 312억 달러, 9% 증가의 영업이익률 30.5%였지만 네. 이 이시 벌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영업이익은 22%나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33.9%에 달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아, 22% 증가에 33.9% 마진율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금만 아니었으면 매출 성장도 좋고 비용 관리도 잘해서 이익도 두 자릿수 성장을 충분히 했을 거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동시에 벌금 말고도 계속 늘어나는 그 감가상각비가 마진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 점도 분명히 했고요. 그러니까 벌금 효과 제외해도 감가상각비 압박은 여전하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순이익이나 주당 순이익, EPS는 어땠습니까? 혹시 다른 특별한 요인은 없었고요. 네, 기타 수익 및 비용 항목 OII
라고 하죠. 여기서 18억 달러 정도 수익이 났는데 주로 비상장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미실현 이익이 발생한 덕분이라고 CFO가 설명했어요. 아, 투자이익도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최종 순이익은 350억 달러로 33%, 주당 순이익 EPS는 2.87달러로 35%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결과였죠. 와, 순이익 33%, EPS 35% 증가면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럼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볼 수 있는 현금 흐름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투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현금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3분기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프리 캐시 플로우가 245억 달러였고요. 최근 1년 누적으로 보면 73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주 견조한 수준이죠. 736억 달러, 맞네요. 네, CFO 설명으로는 일단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이 탄탄하고 또 최근에 R&D 비용 처리 방식이나 자산 감가상각 시점 관련해서 세법이 좀 변경된 게 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해요. 아, 세법 변경 효과도 있었군요. 네. 근데 동시에 계속 말씀드린 그 설비 투자, CAPEX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일부 상쇄하고 있다. 이 정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현금이랑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보유액이 985억 달러나 되니까요. 재무 상태는 여전히 아주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금은 뭐 거의 1,000억 달러 가까이 쌓아두고 있네요. 하지만 투자를 위한 지출도 계속 늘고 있다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CFO가 설명한 사업 부문별 실적을 하나씩 좀 보죠. 역시 핵심은 구글 서비스 부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구글 서비스 전체 매출은 871억 달러로 14% 증가했습니다. CFO는 특히 검색, 유튜브 광고, 그리고 구독 서비스 이 세 분야의 성과가 강력했다, strong고 평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어땠나요? 네, 세부적으로 보면 검색 및 기타 광고 매출이 15% 증가해서 560억 6천만 달러였고요. 특히 소매, 리테일, 그냥 금융 서비스, 파이낸셜 서비스 쪽 광고주들의 기여가 컸다고 합니다. 소매랑 금융이요? 네. 그리고 유튜브 광고 매출도 똑같이 15% 증가해서 10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서는 직접 반응 광고, 흔히 DR이라고 하죠. 그 광고가 성장을 이끌고 그 뒤를 브랜드 광고가 따랐다고 설명했어요. 유튜브도 15% 성장. 근데 혹시 역성장한 분야도 있었나요? 아, 네. 네트워크 광고 매출이 유일하게 3% 감소해서 7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트워크 광고만 줄었군요. 이유는 혹시 언급했나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CFO의 준비된 발언에는 없었습니다. 아마 Q&A 시간에 다뤄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성장세가 좋았던 부분은요? 구독, 플랫폼 및 기기 부문이 가장 좋았습니다. 21%나 성장해서 129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21%요? 와, 이건 뭐가 이끈 건가요? CFO는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TV, 그리고 구글 원 같은 구독 서비스의 성장이 매우 강력했다. very strong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게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 구독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구글 서비스 부문 전체적으로는 견조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이씨 벌금 때문에 수익성은 좀 타격을 받았겠네요, 그럼.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구글 서비스 부문의 영업이익은 335억 달러로 9% 증가하긴 했지만 영업이익률은 38.5%로 전년 동기보다는 떨어졌어요. CFO도 그 이유가 이씨 벌금 30억 달러 전액이 이 부문에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벌금 효과가 없었다면 이익률도 훨씬 좋았겠네요. 그렇죠. 아마 매출 성장률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됐을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 차례입니다. CFO는 이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했나요? 클라우드 부문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실적, very strong results이라고 표현하면서 아주 자신감을 보였어요. 특히 구글이 자체 개발한 TPU, 텐서 처리 장치죠. 네, TPU. 네, 그거랑 업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포함한 엔터프라이즈 AI 최적화 스택, 이게 고객 유치랑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AI 역량이 핵심 동력이었다는 거군요. 네, 클라우드 전체 매출은 152억 달러로 34%나 증가했고요. 34%요? 엄청나네요. 네, 근데 여기서 CFO가 특별히 더 강조한 게 있어요. GCP,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만의 성장률은 이 클라우드 전체 성장률 34%를 훨씬 상회했다. well in excess of
라는 겁니다. 아, GCP는 34%보다 더 높게 성장했다고요? 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엔터프라이즈 AI 제품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분기별로 수십억 달러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AI 인프라나 솔루션에 대한 기업들 수요가 정말 폭발적이었다는 거죠. 와, 분기별 수십억 달러? AI 수요가 정말 대단하군요. 워크스페이스는 어땠나요? 워크스페이스도 사용자당 평균 수익이랑 사용자 수가 같이 늘면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라우드는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았네요. 수익성도 85%나 급증했는데 사실 매출 성장률 34%에 비하면 이익 증가율 85%가 더 높아 보이긴 하지만 이익률 개선폭은 어땠나요? 혹시 비용 얘기도 있었나요? 네, 그 부분도 짚었습니다. 클라우드 영업이익이 36억 달러로 85% 늘었고 영업이익률은 작년 3분기 17.1%에서 이번에 23.7%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아, 17.1%에서 23.7%로 개선폭이 크네요. 그렇죠. CFO는 일단 매출이 워낙 잘 나왔고 또 비용 효율화 노력도 계속한 덕분이라고 설명했어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기술 인프라 투자나 운영 비용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익률 개선 폭을 일부 좀 제한했다. 이런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성장을 위한 투자는 계속된다. 그 맥락에서 클라우드 수주 잔고, 백로그 얘기도 해야죠. CFO가 발표한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저도 그 숫자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3분기 말 기준으로 클라우드 수주 잔고가 무려 1,5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어요. 1,550억 달러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바로 직전 분기랑 비교해도 46% 늘어난 거고 1년 전이랑 비교하면 82%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82% 증가요. 와. 그럼 그 이유도 역시 AI 때문인가요? 네, CFO가 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폭발적인 증가는 주로 엔터프라이즈 AI에 대한 강력한 수요 때문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심지어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9개월 동안 체결한 10억 달러 이상짜리 대형 계약 건수가 지난 2년치를 합친 것보다 많다는 거예요. 9개월 만에 지난 2년치 대형 계약을 넘었다고요? 와. 이건 뭐 알파벳 클라우드가 AI 시장에서 정말 제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네요. 그렇죠. AI 모멘텀이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동시에 이 엄청난 계약들을 실제로 다 이행하려면 앞으로 투자 부담도 만만치 않겠네요. 마지막으로 기타 사업 부문은 간단하게만 언급했죠. 네, 기타 사업은 전분기 매출 3억 4,400만 달러, 영업 손실은 14억 달러 기록했다고 간단히 밝혔고요. CFO는 특히 웨이모처럼 장기적으로 큰 가치를 만들 잠재력이 보이는 사업에 자원을 좀 더 집중하고 있다. 이 정도의 전략적인 방향성만 언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알파벳 설비 투자, 캐펙스 규모가 계속 화제잖아요. 3분기 현황은 어땠다고 설명했나요? 3분기 캐펙스는 240억 달러였습니다. CFO는 이 투자의 대부분이 기술 인프라, 그러니까 AI랑 클라우드 역량 강화에 쓰였다고 설명했어요. 240억 달러. 역시 크네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한 60% 정도는 서버, 주로 AI 연산용 서버겠죠. 거기에 쓰였고 나머지 40%는 데이터 센터 짓고 네트워킹 장비 늘리는 데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정말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분기 투자액만 240억 달러라니 엄청나네요. 그러면서도 주주 환원도 꾸준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3분기에는 115억 달러어치 자사주를 매입했고 또 25억 달러는 배당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장 투자와 주주 환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앞으로의 전망. CFO가 4분기 그리고 그 이후의 재무적인 관점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을 줬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우선 전반적인 사업 모멘텀은 계속 좋다고 만족한다고 밝혔고요. 환율 변동성은 좀 있지만 현재 환율 수준이라면 4분기 매출에 약간의 순풍 효과, 그러니까 FX 테일윈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아, 환율이 좀 유리할 수도 있다. 네. 근데 광고 쪽에서는 좀 주의할 점을 언급했어요. 작년 4분기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불리하게 나올 수 있다. Tough year over year comparison. 특히 유튜브 광고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 작년 선거 특수 때문에 올해 4분기 광고 성장률 숫자가 좀 낮아 보일 수 있다. 이 얘기군요. 그렇죠.
기저효과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클라우드 수요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이었죠. 그 엄청난 수주 잔고를 보면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CFO도 3분기에 수주 잔고가 490억 달러나 순증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클라우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아주 높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어떤 분야 수요가 강할 거라고 봤나요? 구체적으로는 GCP 내에 엔터프라이즈 AI 인프라, 그러니까 TPU나 GPU 같은 거요. 그리고 제미나이 2.5 같은 최신 AI 모델 기반 솔루션들, 또 사이버 보안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핵심 GCP 인프라 및 서비스, 이런 분야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계속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너무 강해서 공급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CFO는 4분기부터 2026년까지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빠듯한 상황, supply constraint relative to demand, 이 이어질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어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네, 특히 최첨단 AI 인프라 쪽 수요가 워낙 폭발적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투자를 더 늘릴 수밖에 없겠네요. 실제로 그래서 캐펙스 전망치도 올렸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였어요. CFO는 클라우드 고객 수요, 그리고 회사 전체 AI 기회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할 거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망치를 얼마나 올렸나요? 2025년 연간 KPEX 전망치를 원래 850억 달러로 봤었는데 이걸 910억 달러에서 930억 달러 범위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910억에서 930억 달러요? 와, 연간 900억 달러 이상이면 정말 천문학적인데요. 그렇죠. 웬만한 나라의 예상 규모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내년 2026년에는 더 늘어날 거라고 예고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시장에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CFO는 2026년에는 KPEX가 상당히 significant를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상당히 증가. 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상당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건 뭐 AI 패권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투자를 더욱더 가속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상당한 증가라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네요. 당연히 이런 공격적인 투자는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텐데 CFO가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했겠죠. 물론입니다. CFO도 이 부분을 숨기지 않았어요. 기술 인프라 투자를 계속 늘리다 보니까 감가상각비, 그리고 관련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 특히 에너지 비용 같은 게 계속 늘어나면서 손익계산서의 지속적인 부담, 그러니까 헤드윈드가 될 거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3분기 감가상각비 증가율도 높았죠. 네, 3분기 감가상각비가 56억 달러였는데 이게 작년보다 16억 달러, 퍼센트로는 41%나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4분기에는 이 증가율이 조금 더 가속화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증가율이 더 높아진다. 비용 압박이 계속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판매 및 마케팅 비용도 신제품 출시라던가 연말 시즌 마케팅 활동 때문에 연말에 좀 더 집중될 거라고 전망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CFO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어떻게 요약하면서 마무리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CFO는 여러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도 3분기가 아주 강력한 성과를 낸 분기였다고 평가했고요. 특히 AI 제품과 솔루션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역시 AI 성과를 강조했군요. 네, 그러면서 이게 우리 알파벳의 빠른 혁신 속도와 또 우리 팀들의 뛰어난 실행력 덕분이다. 이렇게 공을 돌렸고요. 이런 노력들이 결국 검색, 유튜브, 구독, 클라우드 할 것 없이 전 사업 부문에 강력한 모멘텀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분기 매출 1,000억 달러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은 알파벳 3분기 실적 발표 내용 중에서 CFO 아낫 에시케나지의 발언을 중심으로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요약해보면 기록적인 매출 성장, 특히 클라우드와 AI 분야에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돋보였지만 동시에 이 시벌금이라는 일회성 비용 요인과 또 미래를 위한 막대한 투자로 인한 비용 증가 압박도 분명히 확인된 그런 분기였네요. 네, CFO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AI와 클라우드, 이 두 축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을 위해서 정말 모든 자원을 쏟아붓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감가상각비 증자 같은 걸 통해서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도 숨기지 않았죠. 그렇죠. 성장과 비용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갈지가 앞으로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C4가 예고한 이 대규모 투자 계획, 특히 2026년에 예상된다는 그 상당한 수준의 캐펙스 증가는 과연 알파벳의 장기적인 수익성 궤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런 공격적인 투자가 미래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지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 분석이 알파벳의 재무적 미래를 가늠해 보시는데 조금이나마 깊이 있는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